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43일 만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에서 10시간 40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서울구치소에 구금됐습니다. 진술을 일절 거부한 윤 대통령 측은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체포 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2차 변론이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됩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로 참석하기 어렵다며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이 오늘 처음으로 열립니다. 김 전 장관을 시작으로 군과 경찰 수뇌부 재판이 잇따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15개월 만에 가자 전쟁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앞으로 6주 동안 교전을 멈추고 인질과 수감자를 교환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가 이뤄지고 이제 하룻밤이 지났습니다. 공수처에서 10시간이 넘도록 조사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어젯밤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치소 독방에서 홀로 밤을 보냈는데요. 지금 서울구치소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백길종 기자, 이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고 구치소에 수감된 건 이번이 헌정사상 처음인데 어제 조사를 받고 나올 때 대통령의 모습이 짧게 포착이 됐다면서요. 네, 저는 지금 서울구치소에 나와 있습니다. 비상계엄 43일 만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첫 조사, 10시간 40분 만인 어젯밤 9시 40분쯤 끝이 났습니다. 조사를 받고 나올 때 가림막 안에서 차에 탑승해 윤 대통령의 모습을 제대로 보긴 어려웠는데요. 취재진의 카메라에 일부 모습이 포착됐는데 장시간 조사를 받고 나온 만큼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공수처에 올 때와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은 경호처의 경호를 받으며 밤 9시 49분쯤 이곳 서울구치소에 도착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2박 3일 구금 경호가 이뤄져야 하는 이곳 서울구치소도 분주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미리 도착해 내부 위험 요소를 파악했고 공수처에서 구치소로 오는 길목의 지형 지물 등도 살폈습니다. 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하루 더 있으면서 조사를 받게 될 것 같은데 이 어떤 방에서 어떻게 지내게 되는 겁니까? 네, 윤 대통령은 우선 다른 범죄 혐의자와 마찬가지로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머물고 있습니다. 향후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이곳에서 머물게 됩니다. 화장실과 TV가 갖춰진 곳으로 사실상 독방인데요. 3.3평짜리 독방보다는 조금 더 크고 10평보다는 많이 작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구치소로 들어올 때 경호 차량이 구치소 안까지 들어오긴 했지만 건물 내부 경호는 불가합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조사 도중엔 저녁으로 된장찌개를 먹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늘 아침 구치소에서는 시리얼과 달걀 등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공수처는 이르면 오늘 오전에 윤 대통령을 다시 불러 고강도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윤 대통령 측이 법원에 체포 적부심을 청구해 조사 일정에 변동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공수처는 이르면 오늘 오후, 늦어도 내일 오전 10시 33분 체포 시한에 맞춰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구치소에서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에서 10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조사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을까요? 공수처는 200쪽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했지만 대통령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공수처는 수사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 빠르면 오늘 안에 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이어서 주진희 기자입니다.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있었던 티타임은 생략하고 오전 11시부터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장소는 공수처 338호 영상 녹화 조사실이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로 영상 녹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조사는 처음엔 이재승 차장검사가, 이어서 이대환, 차정현 부장검사가 차례로 진행했고 윤갑근 변호사가 입회했습니다. 조서에는 피의자로 적혀 있지만 대통령님으로 부르면서 미리 준비한 200페이지 분량의 질문지를 소화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계속 묵비권을 행사했고 조사는 약 10시간 40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조사가 종료되면 향후 재판에 활용이 가능하도록 조서 열람과 서명 날인을 진행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것도 거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공수처로서는 추가 조사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현행법상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공수처 측이 통상 체포영장을 받는 데서 구속영장도 청구한다고 한 만큼 서울 서부지법에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구속되면 20일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20일이라는 수사 기간을 각 기관이 나눠서 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공수처에서 구속을 할 경우에 공수처에서는 10일을 하고 검찰에서는 10일 하는 것으로 그렇죠.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일간의 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가 결정되고 재판에 넘겨질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2월 초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설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측은 체포 적부심을 청구하며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체포 적부심은 체포영장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석방을 요청하는 제도인데요. 공수처의 체포영장은 불법이고 수사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앞으로 있을 공수처의 구속영장까지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정태진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공수처 검사들이 체포영장을 읽자 알았다, 가짜라고 짧게 답한 윤 대통령은 곧바로 공수처에 체포됐습니다. 체포영장의 집행 형식을 갖추기는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대통령께서 이미 출석하겠다고 하는 결단을 해서 윤 대통령 측이 한때 자진 출석 방식을 고수한 건 체포영장이 불법임을 주장하고 공수처 조사에서 우위를 점하려 했던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11시간 가까이 이뤄진 공수처의 조사 직후 윤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체포적부심은 없다던 입장이 바뀐 겁니다.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불법과 서부지법의 불법이 경합한 체포영장을 근거로 공수처가 경찰을 지휘해 대통령을 체포했다는 입장입니다. 주목할 점은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 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는 점입니다. 적부심을 중앙지법에 청구해 다툼의 무대를 옮기고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 상황에서 불리한 서부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받는 것을 차단하는 등 국면 전환을 노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 법조인 출신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줄곧 주장해온 공수처의 불법 영장과 수사라는 점을 강조하고 수사 거부 명분을 확보하면서 지지층 결집까지 고려한 판단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체포 자체의 적법성을 다뤄보려는 새로운 전략이 공수처의 수사 일정에 변수가 될 것이란 관측 속에 공수처는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두 번째 변론 기일이 열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공수처에 체포되어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은 자신들이 지금 체포되어 있기 때문에 변론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대통령 불출석 상태에서 이 변론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 소식은 강서영 기자입니다. 이틀 전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정식 변론은 윤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3분 만에 끝났습니다. 헌재는 오늘 예정된 2차 변론 기일은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측이 2차 변론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체포돼 오전부터 야간까지 피의자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다음 날 변론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헌재법에는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기일을 다시 정하고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2차 변론 기일도 불출석 상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동시에 법원에 체포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하는 체포 적부 심사도 청구했습니다. 체포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탄핵 심판에서도 대응 입지를 확보하려는 투트랙 전략으로 풀이되는데 얼마나 받아들여질지가 사건 전개 양상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앞서 전해드렸듯이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건 이번이 헌정사상 최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새벽 4시 30분부터 오전 10시 30분까지 6시간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경호처가 막아서긴 했지만 공수처와 경찰은 3,200명을 동원해 사다리로 차벽을 넘으며 비교적 수월하게 관저로 향했고 계엄 선포 43일 만에 윤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긴박했던 6시간, 장덕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은 오전 4시 30분쯤 체포조가 공관촌 입구에 도착하며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공관촌 입구 주위에 기동대 3,200여 명을 투입해 진입로를 확보하고 5시 27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수색영장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변호인과 경호처의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닌 불법이라며 반발했고 경찰은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2시간이 지난 7시 33분 사다리를 설치하고 나서야 체포조는 버스를 넘어 1차 저지선을 뚫었습니다. 이후 관저로 진격한 체포조는 7시 48분 차벽이 설치된 2차 저지선을 만났는데 경호처에 별다른 저항이 없어 차벽을 우회했습니다. 7시 57분에는 철문과 차벽으로 가로막은 3차 저지선인 대통령 관저 입구에 체포조가 도착했습니다. 마지막 고비는 이때부터였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잦은 출석 형식을 원하면서 변호인단과 공수처 측에 영장 집행과 관련된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협상은 2시간이나 이어졌고 결국 오전 10시 33분 체포조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성공했습니다. 6시간에 걸친 체포영장 집행은 윤 대통령이 경호차로 경기 과천시 공수처로 이송되며 막을 내렸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1차 체포영장 집행 때와 달리 이번 2차 체포영장 집행은 비교적 많이 수월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 경호처가 집행을 막지 않고 사실상 길을 터주면서 협조적인 자세를 보인 덕분이었습니다. 1차 영장 집행 때 인간띠를 만들며 영장 집행을 막았던 군 병력도 이번엔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정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차벽 뒤에 서 있는 경호처 직원들이 차벽을 떠나 언덕 위로 올라갑니다. 경찰의 진입이 시작되자 이를 막지 않고 자리를 떠난 겁니다. 경찰이 1차부터 3차 저지선을 통과할 때까지 경호처의 저지는 없었습니다. 사실상 경찰의 길을 터준 건데 일부 경호관들은 관전의 대기동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예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은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김성훈 차장 등 극히 일부 지휘부는 끝까지 사수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대다수 경호관들이 지휘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겁니다. 특히 1차 집행 때 인간띠를 만들며 영장 집행을 막아섰던 육군 수도방위 사령부 소속 군 병력도 이번에는 동원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군 병력을 투입해서 그것에 어떠한 물리적 행위를 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고 부여된 임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경파 지휘부에 대한 집단 반발은 온건파였던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사퇴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이렇게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이 쉽게 길을 터준 이유가 뭘까요? 경호처를 상대로 펼친 공수처와 경찰의 심리전이 제대로 통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압박과 회유 전략을 동시에 벌인 양면 전술에 경호처가 내부에서부터 무너진 걸로 보이는데요. 경호처 지휘부는 끝까지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지만 마지막 순간 내부 직원들의 마음을 얻진 못한 걸로 보입니다. 이어서 장동건 기자입니다. 경찰 특별수사단과 공수처는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기 전부터 경호처를 상대로 강력한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며 압박해왔습니다. 특수단은 지난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 직원들은 현행범 체포한 뒤 분산 호송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역시 경호처에 영장 집행을 방해해 입건되면 공무원 자격 상실이나 연금 수령에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도 협조하는 직원들에 대해선 선처할 것이라며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로 피해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득했습니다. 강경파로 꼽히는 경호처 지휘부와 별도로 일선 직원들에게도 이러한 메시지를 보내 안에서부터 흔들려 한 겁니다. 지난 1차 집행 때 강경 대응을 주도한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선 특수단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현장에 나서면서 지휘부를 무력화했습니다. 앞서 특수단은 온건파로 분류되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이진아 경비안전본부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호처 내부 균열을 감지하고 이러한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압박과 회유를 동시에 벌인 양면 전략이 효과를 내면서 2차 영장 집행이 성공할 수 있었다는 평가입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4일 만인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합니다. 국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위가 오늘 오전 10시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오는 6월 30일까지 활동하는 특위는 지난달 전남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올해 첫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연 3.0%로 시장에서는 경기 부양을 위한 인하와 환율 안정을 위한 동결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 직후 하나의 영상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9,000자에 달하는 장문의 자필 편지도 함께 공개했는데요. 영상과 편지를 통해서 자신이 공수처에 출석하는 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금 이 나라의 법이 모두 무너졌다며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먼저 이기종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집행된 지 10여 분 후 공개된 윤 대통령의 메시지입니다. 관저에서 미리 녹화된 2분 48초 길이의 영상에서 윤 대통령은 공수처 출석은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입니다. 이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법이 자행됐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 윤 대통령은 또 새해 초 자필로 작성한 9,000자 분량 장문의 원고도 SNS에 올렸습니다. 계엄은 국가위기를 극복하려는 대통령의 권한행사라고 주장했고 탄핵소추 사유 중 내란죄를 뺀 건 사기 탄핵이라고 밝혔습니다. 많은 국민과 청년들이 주권자로서 권리와 책임의식을 가지게 됐다며 국가위기 상황을 알리길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지지층을 향해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여론전에 나선 모습입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윤 대통령이 관저를 떠나기 전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다치지 않는 것이고 국민들과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 이기중입니다. 그런데 앞서 보신 윤석열 대통령의 공개 영상을 살펴보면 윤 대통령은 비교적 편안한 차림에 미소를 보이기까지 하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MBN 취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은 변호인단과의 사전 협의 없이 즉흥적으로 영상을 촬영해 공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나 조언 없이 체포 직전에 대통령 본인이 직접 만든 메시지로 보입니다. 정태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선포부터 14일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날까지 모두 5차례의 대국민 담화를 가졌습니다.
모두 정식 브리핑룸에서 초지일관 굳은 표정으로 이루어졌는데 한 달 만에 내놓은 이번 6번째는 달랐습니다. 관저에서 촬영한 영상에서 윤 대통령은 넥타이도 하지 않은 채 애써 밝은 표정도 띠는 듯 비교적 편안한 분위기가 읽힙니다.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취재 결과 이번 메시지는 별도 사전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대통령과 면담한 한 인사는 MBN에 사전에 준비된 것이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이 체포 직전 즉흥적으로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몇 분 만에 메시지 작성이 끝났고 영상 촬영도 바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둘러 준비한 이번 영상에서도 과거 영상들처럼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와 수사에 대한 위헌적인 상황을 강조하는 건 같았습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 직전 국민의힘을 향해 배신감과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나라가 무너지는데 당은 도대체 뭘 하고 있냐며 너무 모범생들만 가득하다. 당이 전투적으로 거듭나야 한다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신과 거리를 두고 있는 당 지도부를 겨냥한 발언으로 보이는데 이 당을 비판하면서 조국 전 대표의 예를 들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유호정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체포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관저를 찾은 여당 의원들과 만나 당이 전투적인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MBN 취재 결과 윤 대통령은 이렇게 나라가 무너져가는데 여당은 뭐 하고 있는 것이냐며 너무 모범생만 가득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이 관저를 방문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인 것과 달리 당 지도부는 선을 그었고 또 특검법 발의까지 예고된 것에 대한 배신감을 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조국 전 대표의 예시를 든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조국 전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 사건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조국을 옹호했는데 우리는 좌파 사법 카르텔 속에서도 어떻게 가만히 있느냐며 사실상 지지를 호소한 겁니다. 줄탄핵을 계속 겪지 않았습니까? 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임기를 2년 반 더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윤 대통령과 면담한 의원들은 MBN과 통화에서 원조 찐윤이었던 권영세 권성동 지도부의 미온적 대처를 비판한 것 아니겠느냐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관저를 찾은 20여 명의 의원들에게 미안하고 고생이 많다며 당을 잘 부탁한다고도 말했지만 대통령과 거리를 뒀던 지도부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고 강경파 의원들을 향한 결집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전격 집행되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졌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동시에 이 체포를 주도한 민주당과 공수처의 무도함이 도를 넘었다며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최돈희 기자입니다. 체포영장은 불법이고 강제 집행은 범죄행위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전격 집행되자 국민의힘은 비상의총을 열고 반발했습니다. 공수처가 민주당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했고 그와 통한 민주당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법적 모든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우리의 본격적인 싸움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야당과 공수처의 무도함이 도를 넘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강경 대응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적 대응 검토 반나절 만에 오동훈 공수처장과 우종수 국수본부장을 직권남용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공수처 항의 방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수처 수사에 부당함을 알리는 대규모 규탄 대회를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돈입니다. 민주당도 체포영장 집행이 진행 중이던 새벽부터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영장 집행 과정을 온종일 실시간으로 챙겼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이라면서 법치 질서 회복에 첫걸음을 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한 비판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은 이교욱 기자입니다.
공수처가 관저 진입을 시도하고 있던 새벽 6시 민주당은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체포영장 집행 완수를 촉구했습니다. 오전에 예정됐던 지도부 공개회의도 생략하며 상황을 지켜보던 민주당은 영장 집행이 완료된 뒤 늦었지만 다행이란 입장을 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오늘 내란 세력이 무너뜨린 헌법 원칙을 바로 세웠습니다. 체포 직후 코스피 지수가 오르는 등 국가 정상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윤 대통령 구속 수사도 촉구했습니다. 막판까지 관저에서 대통령을 옹호한 여당 의원들을 향한 비판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수십 명이 관저 앞으로 몰려가 공권력의 법 집행을 방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저열한 수준이 매우 한심하고 참담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예정된 공개 일정을 비공개로 바꿔 소화하고 대통령 체포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 신속하게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민생과 경제에 집중할 때입니다. 당 대표실 관계자는 이 대표가 민생을 챙기는 가운데 신중한 행보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이규옥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와 관련해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수감 생활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 대통령이 체포되면 공개해달라며 남긴 옥중 서신이 공개됐습니다.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어제 SNS에 조 전 대표의 자필 편지를 공유했는데요. 해당 편지에는 국민의 정당한 분노가 굳센 연대가 승리한 것이라며 조국혁신당은 3년은 너무 길다는 약속을 지켜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협한 내란 역도들은 모두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는데요. 한편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그런가 하면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사상 처음 체포된 데 대해 마치 남미 어느 나라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어제 SNS에 탄핵 절차 결과를 보고해도 되는데 무효인 영장을 들고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꼭 그랬어야 했냐면서 박근혜 대통령 때와는 달리 국민 상당수가 체포에 반대한다는데 향후 어떻게 수습이 될지 걱정이라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앞서 홍준표 시장은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SNS에 방휼지쟁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방휼지쟁은 대립하는 두 세력이 다투다가 결국은 구경하는 다른 사람에게 이득을 주는 싸움을 비유하는 말로 누가 탄핵 정국의 혼란 속에서 이득을 얻을지 의문을 표한 바 있습니다. 어제 오전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모인 수많은 인파 가운데 가벼운 부상자들이 발생해 소방당국이 현장에 출동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온라인상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허위 정보가 올라왔습니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어제 오전에 마무리된 현장 인근에서 병원으로 이송된 시민은 발목 통증을 호소한 남성 1명이었고 저체온증으로 쓰러진 여성 1명은 소방당국의 처치를 받은 후 병원으로 옮겨지진 않았는데요. 이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엔 경찰차가 억지로 밀고 가다가 사람이 깔렸고 부상자는 심정지 상태의 중상이란 글이 퍼졌습니다. 또 오늘 한남동 새벽 상황이라며 저체온증으로 숨진 80대라는 기사 이미지가 공유됐지만 해당 기사는 한파가 이어지던 지난 10일 강원도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내용으로 밝혀졌다고 하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주요 외신들도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소식을 일제히 긴급 뉴스로 전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헌법을 준수하려는 우리 정부와 시민들의 노력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미국은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헌법을 준수하기 위한 우리 정부와 시민들의 노력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이 지배하는 법치주의에 대한 공동의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한 미국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끄는 우리 정부와 공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상한 관심을 보인 일본 정부 역시 우리 정부와 계속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韓国国内の一連の動きについては特段かつ重大な関心を持って注視をしております。韓国は我が国にとって国際社会におけるさまざまな課題への対応にパートナーとして協力していくべき重要な隣国であります。 외신들은 영장 집행 상황을 새벽부터 실시간으로 다루며 한국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홈페이지 중앙에 윤 대통령의 영장 집행 상황을 생중계로 올린 영국 BBC 방송은 정치적인 위기로 드러난 한국의 깊은 분열을 주목했고, 미국 CNN은 궁지에 몰린 윤 대통령이 경호팀에 둘러싸인 요새화된 관저에 숨어 몇 주째 체포를 피해왔다고 꼬집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제주항공 추락 사고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겪은 데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을 앞둔 한국이 결정적인 순간에 리더십 위기를 맞아 마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도 윤 대통령 체포 소식을 비중 있게 전하면서 중국의 최대 포털에서는 인기 검색어 1위에 윤석열 체포가 오르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 여당과 야당의 내란 특검법 협상 일정도 꼬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자체 특검안을 발의할 걸 준비해 왔는데 일단 당분간은 법을 발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안에 특검을 처리하자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표선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어제로 예고했던 계엄 특검법 발의를 보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당일 특검법 발의까지 하는 건 당내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렸다는 분석입니다. 사정상 오늘 상황으로 인해서 저희가 오늘 발의가 현실적으로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공당으로서 선언한 바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일정을 지키도록 노력한다. 민주당은 대통령 체포와 특검은 별개라는 뜻을 재차 강조하고 밤을 새서라도 협상이 가능하다며 여당 특검안 제출을 압박했습니다. 발의해서 안을 가져오면 민주당 안과 서로 나란히 놓고 협상할 가능성은 언제나 열어두고 있다. 오늘 오전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법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민주당은 협의를 거쳐 오후 늦게라도 본회의를 열겠다는 계획입니다. 여당의 특검법 발의로 실제 여야 협상이 진행된다면 수사 대상에 외환죄를 포함할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최근에 논의되는 것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수사 과정에서 남용될 위험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또 오늘 협의가 여의치 않으면 본회의 일정을 미뤄서라도 이번 주 안에는 반드시 특검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가 정상적이진 못했다 털어놨는데 이 절차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계엄을 정상으로 볼 수는 없다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의 줄탄핵 엄포에 대해선 국가 마비를 우려하며 맞섰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며 국민에 재차 사과했습니다. 한 총리는 계엄을 위헌으로 보냐는 질문에 절차상의 흠결과 실체적 흠결을 봤을 때 정상적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엄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선포가 된 거죠?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 소집에 대해서는 국무위원들이 계엄에 모두 반대할 것을 믿었다며 대통령의 소집을 직접 건의했다고도 말했습니다. 국무위원 중 계엄을 찬성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고 당시 상황이 굉장히 충격적이라 누가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도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국무위원 줄탄핵 엄포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국가가 마비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국무회의는 불능화되고 무력화돼서 우리 헌법에서 정하는 수많은 일들을 국가가 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겠나. 국정조사 특위 퇴장 직전 한 총리는 국가가 처한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며 정치권이 국민만을 위해서 대화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정치 생명이 걸려있는 선거법 재판에 속도가 붙을 걸로 보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담당하는 항소심 재판부가 앞으로 2달간 새로운 사건을 맡지 않기로 한 건데요. 이재명 대표 사건을 집중 심리하면서 속도를 내겠다는 걸로 보이는데 동시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시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은 물론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항소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입니다. 이 대표는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지만 항소 이유서도 제출 마감 하루 전인 지난 6일에 내는 등 재판 지연 논란에 휩싸여 왔습니다. 지금 시국 길어지면 재판 출석 어려워질 거라고 보십니까?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 대표 항소심 재판부에 오는 3월 12일까지 2달간 새 사건 배당 중지를 결정했습니다. 집중 심리가 필요하면 새로운 사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대법원 예규에 따른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선거법 재판의 경우 1심은 기소 후 6개월, 2,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내게 한 규정을 지키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규정대로 2심 선고를 다음 달 중순까지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부가 심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현직 대통령 체포라는 큰 정치 뉴스가 등장했지만 주가나 환율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계엄 이후 계속되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환율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최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이후 반짝 상승해 2,500선을 넘었던 코스피 지수는 이후 보합세를 보이며 횡보를 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이 이루어지던 오전 한때에는 코스피가 1% 가까이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정치 이슈보다는 미 트럼프 정부 출범과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등의 대외적 불확실성이 더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셈도 그렇고 FOMC도 그렇고 이 두 가지가 1월 하순에 다 몰려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시장의 어떤 큰 방향성을 보이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원달러 환율도 1,460원대에서 움직였습니다. 미 관세 부과 등으로 강달러가 유지되고 있지만 계엄 직후 환율이 1,400원대 후반까지 오른 건 국내 정치 불확실성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금융위원장을 지낸 최종구 국제금융협력대사도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의 정치 불확실성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적 이슈도 불확실성의 요인으로는 좀 더 남아있을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불안정한 대외 여건을 감안할 때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경제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가자지구 휴전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지난 2023년 10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고 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침공한 지 15개월 만입니다. 중동 정세가 변곡점을 맞게 됐습니다.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가자지구 휴전 소식을 들은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환호합니다. أكثر فرح إن أشوف خواتي اللي غاد وأهلي اللي غاد اللي بقى لي أكثر من سنة مش شايفهم ولا بطمن عنهم. 양측의 합의를 중재해온 카타르 총리는 19일 휴전 합의가 발효될 거라고 전했습니다. 최종 합의안이 발표되려면 이스라엘 내각의 승인 표결을 통과해야 합니다. إعلان عن نجاح جهود الوساطة المشتركة بوصول طرفي النزاع في قطاع غزة إلى اتفاق بشأن تبادل الأسرى والرهائن والعودة إلى الهدوء المستدام وصولا لوقف. 양측은 40일간 교전을 멈추고 인질과 수감자를 교환하면서 3단계로 영구 휴전을 논의하게 됩니다. 6주간 이어질 휴전 첫 단계에서 하마스는 인질 33명을 석방할 예정입니다. 이스라엘은 민간인 인질 1명당 팔레스타인 수감자 30명, 이스라엘군 여성군인 1명당 수감자 50명을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It's like a roller coaster. I'm not breathing right now.
We don't know if they're on the list, if they're gonna come back in the first phase. 가자 전쟁 휴전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끈질기고 고된 미국 외교의 결과라고 환영했습니다. 취임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SNS에 휴전 합의는 지난해 대선 승리로 가능했다며 자신의 공을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국가기록원이 12.3 비상계엄 관련 공공기록물을 5년간 폐기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공수처가 요청한 지 36일 만에 이뤄진 만큼 기록 보존의 골든타임을 놓친 늑장 대응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보도에 김민수 기자입니다. 국가기록원이 어제 고시한 관보입니다. 공수처의 지난달 요청에 따라 비상계엄 기록물 폐기 금지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폐기 금지 기관은 20곳으로 헌법기관은 국회 사무처와 중앙선관위 2곳도 포함돼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기록물 전부가 대상입니다. 고시가 이뤄진 어제를 기준으로 5년간 폐기가 금지되고 이를 어기면 7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존 기한이 지났더라도 기록물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시켜 계속 보존시키는 조치 역시 이뤄집니다. 공수처가 지난달 10일 폐기 금지 조치를 내렸던 만큼 36일 만에 결정을 한 셈인데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록물 같은 게 지금 폐기가 되고 은폐되고 진행 중인데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너무 아니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참담함을 지금 금할 수 없고요. 국가기록원은 통보 대상 중에 헌법기관이 있어 관련 법에 따라 협의를 하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습니다. 헌법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에 우선 폐기금지 통보하고 고시할 수 있지 않았냐는 지적에 대해선 협의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릴 줄은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오후 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비예보가 들어있습니다. 초일 속에 내린 눈이나 비가 얼어붙어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예상되는 눈의 양은 강원 내륙과 산지에 최고 5cm, 서울 등 그 밖의 중서부와 전북 북동부에는 1cm 안팎이 되겠습니다. 반면 눈비 소식 없는 동해안 지역은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산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추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북동부와 강원에는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현재 이들 지역은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보시면 서울 영하 3.2도, 안동은 영하 6도까지 내려가 있고요. 찬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습니다. 그래도 낮에는 서울이 5도, 대전과 광주 7도, 제주는 9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겠습니다. 일요일까지 별다른 눈비 소식 없겠고요. 기온은 갈수록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